안녕하세요. 강한분석입니다. 오늘 NBA 5경기를 준비해 왔고요. 일단 아웃된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솔직히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전력적으로 완전치가 않잖아요. 벤치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가비지 선수들이 많이 뛰고 예측하기 쉽지는 않은데 또 한두 경기 정도는 뭐 주력 배팅 충분히 할 만해 보입니다.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경기 애틀란타 대 올랜도. 부상자 쪽을 한번 먼저 보면요. 뭐 기존의 자원들 같은 경우 일단 뭐 많이 빠져 있잖아요. 올랜도 같은 경우 워낙 초반부터 뭐 많이 빠져 있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주전 라인업은 뭐 일단 코렌서니와 뭐 카터가 지금 GTD에 떠 있는데 뭐 얘네가 나온다 하더라도 벤치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사실상 뭐 로빈 로페즈 한 명이랑 나머지 가비지 멤버, 뭐 올랜도 계속 최근에 가비지 멤버들이 계속 주요 벤치로서 이제 활약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애틀란타도 심각해요. 일단 트레이 형 빠져 있고 뭐 루일, 갈리나리, 뭐 디안드레 헌터에다가 카펠라까지 이제 코로나로 아웃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애틀란타 역시도 뭐 보단 보그다노비치가 나온다면은 벤치 쪽에 그나마 믿을 만한 자원이 캠 레디시 뭐 한 명 정도 있고 나머지가 가비지예요. 벤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양팀 벤치가 거의 뭐 그나마 쓸만한 애 한 명 두고 가비지끼리 이제 벤치를 구성하고 이제 주전들의 대결이 될 텐데 어, 기본적으로 애틀란타 쪽을 보면은 케빈 허도 요즘에 솔직히 너무 못하고요. 부진한 경기들이 너무 많아요. 주전으로 뭐 디안드레 헌터가 빠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주전으로 올라섰는데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존 콜린스가 어느 정도 제 역할을 해주고 있고 뭐 사실 트레이 형이나 카펠라가 그나마 좀 먹여 살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벤치 자원인 갈리나리와 루 윌리엄스까지 이제 빠져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보그다노비치가 복귀해가지고 얼만큼 잘해줄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바로 복귀 첫 경기부터 뭐 2, 30, 20득 이상을 기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경기지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에서 애틀란타가 이게 7.5를 받았는데 저는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올랜도 쪽에서도 지금 콜 앤서니와 이런 선수들이 GTD에 걸려 있어서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은 뭐 7마인도 뭐 거뜬히 할 수도 있고 야투가 좀 허더 같은 애들 갑자기 또 살아나면 마인까지도 할 수 있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는 요 경기는 올랜도 프렌 쪽을 보는 게 제가 볼 땐 맞아 보여요. 보그다노비치가 뭐 부상 복귀 첫 경기이기도 하고 케빈 허더의 야투감이 최근 너무 안 좋고 그렇다고 뭐 딜런 라이트 같은 선수한테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나마 존 콜린스가 좀 해결사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줄 걸로 보이는데 7.5가 마인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쉽지 않다. 오히려 올랜도 프렌 쪽을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 보스턴 대 클리블랜드. 이 경기 같은 경우도 많은 선수들이 지금 빠져 있어요. 어, 이제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 이제 모블리와 자렛 알렌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뭐 어느 정도 프론트 코트진 약화될 수는 있겠으나 뭐 마카넨 같은 경우 여전히 버티고 있고 딘 웨이드가 사실 뭐 시즌 시작되고 얼마 안 됐을 때 뭐 모블리나 알렌 이렇게 빠졌을 때도 어느 정도 잘해줬거든요. 일단은 BQ가 괜찮은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럴 수 있겠고 뭐 케빈 러브가 일단은 GTD에 걸려 있는데 러브의 출전 여부가 좀 중요한 경기긴 해요. 사실 러브가 빠지면은 라인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클리블랜드가 할 수 있겠으나 뭐 출전해 준다면 그래도 완전히 뭐 알렌 모블리가 빠졌다고는 하나 마탱이가 가진 않았다. 여기에 뭐 오코로 같은 최근에 아주 좋았던 자원들도 빠져 있는데 사실 세디 오스만이 그래도 버티고 있긴 하거든요. 뭐 데리어스 갈란드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뭐 벤치 쪽에 루비오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에요.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 물론 루비오밖에 없습니다. 루비오에다가 발렌타인 야투 이제 쓰레기인 뭐 얘 하나에다가 나머지 가비지가 이제 뜰 걸로 보이는데 보스턴 쪽으로 한번 보면은 알 호포드, 뭐 조시 리차드슨, 그랜트 윌리엄스 이 포워드진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뭐 호포드나 그랜트 윌리엄스 같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전 라인업에 대한 의존도가 보스턴 역시도 높습니다. 벤치 쪽에 이제 랭포드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득점력 면에서는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나마 프리차드의 3점 야투가 좀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사실 큰 기대를 걸기에는 어려운 선수예요. 벤치 프리차드 역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거의 주전 라인업들의 대결 구도로 가거나 뭐 그런 보스턴 같은 경우는 주전 라인업에 있어서 많은 이제 득점을 뽑아내 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크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보스턴이 물론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뭐 해줄 정도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핸디캡 같은 경우 지금 5.5에 해외 같은 경우 6.5거든요. 이게 뭐 클리블랜드 벤치가 지금 어쨌든 루비오가 버티고 있는 부분이 있고 주전 라인업에서도 사실 가드지는 괜찮아요. 제디 오스만이랑 데리어스 갈란드 정도면 충분히 이제 많은 득점을 뽑아낼 수 있고 뭐 케빈 러브도 있고 요 정도면 제 생각에 클리블랜드가 어느 정도 비벼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테이텀이랑 브라운이 원투펀치가 다 터진다면 뭐 보스턴이 뭐 쉽게 가져갈 만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미 NBA에서는 이 두 선수의 공존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들이 진작부터 많이 나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보스턴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난 경기 필라델피아와의 홈 경기에서도 패배를 했었고 둘 다 터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둘이 약간 떼놔야 돼요. 오히려 떼놔야지 좀 잘 사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두 선수의 동시에 터지는 활약을 기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래도 보스턴 일반승 정도는 해줄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클리블랜드가 풀엔 정도 보스턴 승 클풀 보스턴이 간신히 좀 가져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기준점 같은 경우 국내에는 뭐 211.5인데 많이 올랐어요. 216.5까지 올랐는데 요거는 언어반은 제 생각에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렵기 때문에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보스턴 승 클풀 보는데 저는 뭐 6.5로 바뀐다면 클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클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거나 많은 선수들이 빠졌기 때문에 뭐 전력적으로 너무 요즘 너무 NBA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사실 예측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클풀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 미러키 대 휴스턴 일단은 쿤보 디빈첸조 브룩 로페즈랑 이제 바비 포르티스가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센터 포지션에서 약점이 있는 분명 미러키죠. 커즌스가 물론 버티고 있긴 하나 마땅한 백업도 없는 상황이고요. 휴스턴 같은 경우 사실 풀 전력이에요. 뭐 제일런 그린, 케빈 포터 주니어, 존월이 빠져 있지만 빠지고 나서 휴스턴이 원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일런 그린, 케빈 포터 주니어를 사실 휴스턴 같은 경우 이제 잘해서 주전 쓰는 게 아니라 키우려고 주전 쓰는 거고 존월 같은 경우 이제 이번 시즌 뭐 아예 못 뛰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드 정도가 걸려 있는데 미러키 호밍 저는 근데 9.5 기준은 솔직히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요즘 사실 주로 할러데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미러키가 뭐 쿤보 빠진 상황에서도 종종 좋은 경기를 보여주곤 해요. 뭐 3점 야투에 있어서 많은 점수를 얻어내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지금 휴스턴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뭐 에릭 고든이나 뭐 매튜스 알모니 브룩스나 아니면 벤치 쪽에 이제 캐년 마틴 주니어나 뭐 센군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괜찮거든요. 특히나 이제 슛이 잘 들어가요. 휴스턴 같은 경우. 근데 문제는 역시나 수비가 좀 안 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러키가 그래도 쿤보가 없어도 일반승 정도는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9.5는 제가 볼 때 좀 너무 셉니다, 솔직히. 한 6.5 정도 주면은 미러키가 그래도 마인 쪽을 보겠는데 9.5는 너무 세요. 지금 휴스턴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물론 최근에 살짝 주춤하는 경향이 있는데 분명히 슛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바닥을 찍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고 물론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이제 3점 성공률 자체가 좀 떨어지긴 했으나 그런 부분에서 9.5는 저는 휴스턴이 풀엔 정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224.5 기준 오바까지 좀 많은 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일반승이야 똥배니까 그렇다 치고 슈플이랑 오바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슈플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해요. 오바보다는 슈플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네 번째 경기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대 덴버. 이 경기는 일단은 무시할라가 오클라호마 벤치 쪽에 빠져 있고, 덴버 같은 경우에 이제 에런 고든이 GTD에 떠 있어요. 에런 고든 정도가 이제 좀 GTD에 떠 있는데, 사실 요 오클라호마의 라인업으로는 제가 볼 때는 요키치를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요키치를 결국에 막을 수가 없고, 특히나 이제 덴버 같은 경우 사실 벤치가 엄청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덴버가 그래도 어느 정도 경기력이 올라오고 상승세를 탄 이후에는 이제 벤치에서 슛이 좋은 하일랜드 같은 애들이 3점을 속속 꼽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키치가 결국에 혼자 다 하고 뭐 킥아웃 패스 뿌리고 해서 오픈 3점을 만들어줘도 덴버 같은 경우 못 넣었었거든요. 3점이 오픈을 만들어줘도 다 튕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벤치 쪽에 하일랜드 같은 애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을 좀 확실히 케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그 득점력 면에서,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 이제 오스틴 리버스가 또 복귀를 하면서 뭐 돌파나 수비적인 부분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덴버의 가장 큰 문제였던 벤치의 생산력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경기는 제가 볼 때에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뭐 에런 고든 정도만 나와준다면은 그나마 이제 뭐 루겐츠 돌트나 이런 애들이 뭐 최근에 득점에 있어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고든 나오면 사실 골밑도 덴버가 크게 털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경기는 덴버가 제 생각에 쉽게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 같은 경우 지금 5.5 기준인데 여기는 6.5 기준이에요. 덴버 6.5 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버는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고 214.5 기준에서 해외는 212.5 기준인데, 아마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높겠죠. 요 기준점에 대해서는 오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우 봅니다. 그나마 좀 덴버가 건들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다섯 번째 경기 세크라멘토 대 LA 클리퍼스. 참 모르겠는 팀이에요.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는 인디애나 같은 팀인데, 물론 인디애나는 이제 제 머릿속에 결론이 지어졌는데,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는 경기마다 기복도 너무 심하고, 뭐랄까, 선수들이 그냥 슛이 잘 들어가고 하면은 기분 좋아가지고 좀 이기려고 열심히 뛰는데, 그런 날 아니면 그냥 경기를 던져요. 초반에 그냥 안 풀려버리면 경기를 던져버립니다. 초반에 좀 잘 풀린다 싶으면 좀 그래도 가져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세크 같은 경우 뭐 이길 때는 화끈하게 이기고 질 때는 그냥 팍 무너지고 하는데, 많은 선수들이 지금 빠져 있어요. 뭐 마빈 베글리나 뭐 박스나 뭐 알렉스렌, 뭐 다비오 미첼 이런 선수들이 다 빠져 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 뭐 세크라멘토도 벤치 쪽에 물론 뭐 하클리스나 뭐 트리스탄 탐슨 같은 괜찮은 빅맨 자원이 있는데, 어, 역시나 이제 약간 분위기 타는 팀이다 보니까 그런 좀 불확실성이 있고, 클리퍼스도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할텐스테인이 빠진 거 분명히 이제 주바치 백업으로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아쉽고, 물론 이바카가 있습니다만 레지 잭슨이 빠져 있고 루크 캐너드, 모리스까지, 마커스 모리스까지 빠져 있는 상황에서 닉 바툼이 한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투가 괜찮았는데, 뭐 잠깐 뭐 부상 왔다 갔다 하더니 금방 또 야투가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에릭 블레소 같은 경우 3점이 거의 없는 선수고 돌파밖에 없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좀 돌파가 에릭 블레스의 돌파가 좀 통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여기 이제 트랜스만 같은 경우 사실 이번 시즌 기대를 봤던 거와는 달리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고, 사실상 폴 조지 원맨 팀이다 볼 수 있는데, 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경기는 진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슬슬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5할에다가 계속 연패를 타면은 4할 때 승률까지 떨어지고, 이 경기는 진짜 너무 어렵다. 근데 이 경기는 일단은 뭐 핸디 기준점 같은 경우 5.5에서 해외 같은 경우 이제 세크 쪽으로 좀 떨어져서 4.5까지 올랐어요. 기준점이 오른 상황인데, 음, 저는
승패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의 동전 던지기 수준이라고 보고 굳이 찍으면 뭐 세크라멘토 프렌 아이고 잘못 적었네. 프렌이죠. 어. 굳이 찍으면 세크라멘토 프렌을 보긴 하겠는데 그냥 218.5 오바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퍼스가 최근에 수비마저도 좀 잘 안 되는 모습이고 그나마 오늘 경기 같은 경우 블레스의 돌파가 이제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 수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통할 가능성이 있고 폴조지가 좀 더 분전을 해주고 뭐 세크도 클리퍼스의 수비가 최근에 한창 좋았을 때보다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득점을 좀 해준다면 그나마 18.5 정도면 오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마저도 크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라고 보입니다. 오늘 NBA 5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